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유튜브로 제작해서 링크를 걸어드리는 데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이 금액을 계좌에 넣고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부모님께서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감명을 요청하셔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학생인데요. 자, 병활죄예요. 병화는 뭐죠? 하늘의 태양이에요. 하늘의 태양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높겠죠. 거기에 또 언뜻 보면 여기 임수도 있고, 어찌돼 보면 병화가 4월 달에 태어났어요. 4월은 여름이 시작하는 해거든요. 이것도 화예요. 이것도 화고. 그러면 병화가 태양이 여름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에 또 병화 밑에 오화가 또 오화도 화예요. 불바다죠. 거기에 간목이 또 목이에요. 그럼 목생화로 생해주죠. 그러면 굉장히 사주가 저열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물이겠죠. 그런데 이 임수가 다행히 천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 있어서 조우가 어느 정도 됐고요. 진토도 축축한 봄의 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 속에도 진을 계무 이렇게 무토가 있어서 개수가 있어서 이 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임수도 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토도 여기 보면 이 토가 있고 토가 있죠. 거기 보면 또 여기 재성이 있어요. 그런데 재성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금생수로 해주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런 구조 하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분은 이 학생은 병화예요. 자, 병화 사주인데 화예요. 자, 병화 입장에서 한번 오행을 분석해 볼게요. 자, 목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이니까 이제 이건 뭐 주로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에 관계된 게 포함이 되겠죠. 그 대신 이제 편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이면 좀 더 FM대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는데, 편인은 약간 좀 비공인된 좀 독특한 그 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굉장히 저열하죠. 굉장히 저열합니다. 저열하다는 것은 뜨겁다는 거예요. 물은 없고, 그러니까 여름에 태양빛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사주가 저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토는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가 있어서 그나마 이거를 화의 기운을 좀 빼주죠. 화생토로 이렇게 기운을 설계시켜줘. 왕한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준다. 이 식상인데, 자, 기토는 뭐냐면 상관이에요. 진토는 식신이에요.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혼재되어 있는데, 상관은 약간 이거 말 그대로 관을 극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업도 되고요, 직장도 되고, 그 다음에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남편도 돼요. 남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윽하는 성질이 있다. 좀 약간 대드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직에 약간 대드는 성향이 있다. 식신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건 좀 점잖게, 상관은 좀 돌출되게 할 수 있다. 또 좋게 이야기하면 상관은 기발한 아이디어 또는 돌출 행동, 뭔가 팍팍 눈에 띄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상관이 좋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화끈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이 사람으로 사주로 보여요. 식상이 발달됐다는 뭐냐면 자기에게 자기 재주를 뽐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도 발랄하고 의견도 조잘조잘 이야기도 잘 할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은 손재주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요리도 잘하고 또 발표력도 좋고 그다음에 이 총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목과 토. 자, 금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 신금이 신유니까 양이니까 편재예요. 이거는 재성입니다. 재성. 편재예요. 편재고 그다음에 수가 목화토금수가 이 수가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 편관이에요. 자, 이 학생 사주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뭔가 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M대로 하는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관을 이야기할 때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어요. 근데 이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은 관인데 좀 잘못 작용되면 굉장히 좀 많이 본인이 좀 휘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정관은 이제 행정직 사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 편관은 좀 약간 좀 숙살직권처럼 예컨대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이것처럼 뭔가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풀리면 보스 기질도 있어요. 보스. 이거는 그냥 밋밋하게 올라가는 거라면 편관은 좀 뭔가 돌발 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거. 예컨대 뭐 힘을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뭐 검사나 경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보이고요. 어쨌든 편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분은 오행도 받고 오행 구조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주도 받고. 근데 자, 격을 말하면 사화 속에 사무 경병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병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금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토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냐면 이거는 상관이에요. 상관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걸로 본다면 요거는 뭐냐면 걸록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걸록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일간 입장에서는 힘이 센 거예요. 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냥 나긋나긋 그러진 않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병화가 초여름인 4월에 이 4월에 태어나 노광지에 앉아 등령했다는 건 이거고 득지했다는 거 이거예요. 했으니 굉장히 왕하다, 강하다는 거예요. 일간이 강하다. 오행이 골고루 갖추었을 때 화토가 중하다. 그리고 천간에서는 갑기 합토를 해요. 근데 이게 상관이잖아요. 상관인데 이 갑은 또 뭐냐면 인성이죠. 편인이죠. 근데 상관과 인성이 합을 해서 이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상관으로 바뀌었죠. 갑기 합토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사신 합수를 해요. 수. 그렇기 때문에 좀 성격이 이 사주가 그렇게 조열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수가 있고 여기도 수가 있죠. 이 임수도 진토 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과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 사주는 어쨌든 병화일주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간에서는 각기합토, 지지에서는 사신합수와 또는 이 사오미 화국으로도 흘러요. 그래서 방합을 하고 있다. 병화가 월지 사화를 만나니 걸록격이라 할 수 있다. 걸록격이 일간이 왕하고 식상도 왕하니 시간 평간 임수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뭐죠? 이거 화죠. 이거 뭐예요? 수예요. 자, 수는 불을 끄죠. 수국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죠. 나를 극을 하는 세력이 나를 누르니 내가 견뎌낼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워낙 강해요. 여러분들 불났을 때 불이 확 붙었을 때 웬만한 물로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불이 더 번집니다. 그런 것처럼 불이 확 장작불이 크게 타고 있을 때는 뭐 여기 몇 컵 물 붓는다고 불이 꺼질 수 없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칠살이 편관이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나도 강하고 그 다음에 식신, 이 식신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 편관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느 정도 좋다, 전반적으로 격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편관, 인성, 간목도 뿌리가 없어서 약함으로, 이 간목이 뿌리가 없죠. 밑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약함으로 식상을 제어하기 쉽지 않다. 식상이 뭐냐면 토인데 목국토로 이렇게 제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한 쉽지 않고 오히려 천간에서 각기합토, 합을 해서 각기합토로 왕한 상관의 기운을 보이고, 식상을 제어할 인성목을 용신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강하죠. 뭐냐면 이게 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토예요. 자, 이게 너무 강해. 또 화생토로 다 생해버리죠. 화생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토국수로 수를 극해버려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안 돼요. 여자에게 관인을 없애버리면은 남편하고 인연이 없겠죠. 남자와 인연이 없겠죠. 어떤 직장을 만나도 인연이 없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더라도 뭐 또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보호를 해야 돼요. 어찌됐든 편관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정관이 아니라도 이 편관 하나를 있는 건 어떻게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이 편관 하나는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극을 할 수 없도록 잘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토를 극을 하는 뭐가 필요하다? 이 목으로서 이것을 제압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목으로 극을 해서 이 임수를 이 편관을 잘 보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운에서 용신 목의 운으로 흐르면 좋은데, 자 7세에서 56에 보면, 자 임묘진, 이게 목이에요. 자 갑을 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6세까지 목의 운으로 흐르니까 일단 목을 용신으로 보는데 목의 운이 이렇게 와주니까 정말 잘 흐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나친 왕한 기운을 없애버리죠. 근데 남편을, 예를 들어 시계에서 남편을 자꾸 극을 하려고 하는데, 처가 이때 처한테 너 그러지 마라고 누를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남편은 극을 안 하겠죠. 그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자, 직장에 가서 쳐받고 싸우고 싶은데 너 그러지 마라고 누군가가 이것을 통제해 줄 수 있다면, 화를 통제해 줄 수 있다면 이게 나쁘지 않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목이다, 그 말이에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성의 임극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주 풀이하신 공부하신 분들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결론만 얘기해 버리면 되겠지만, 우리 사주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시간을 이게 과정을 풀이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의 운, 실세에서 56세까지 목의 운으로 흐르니 대운의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16세 무진대운 보면은, 자, 무진대운 보면은, 자, 이거는 무는 뭐냐면 상관이에요, 상관. 그래서 토국수로 이거를 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토국수가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 인성목이 그다지 할 수가 없어요. 이 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죠. 그래서 이때 16세까지는 무진대운인데, 이때는 식신운이 지나치게 왕하여서 상관을 변하여 관을 상하게 해서 그다지 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도 뭐 이게 명예를 다른 학생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이 있으면은 또 이제 성적이 좋아서 뭔가 이 본인이 덕출나게 행동할 수도 있는, 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 17세에서 26세 이 학생이 17세에서 26세 때 운이 잘 흘렀어요. 때 정묘되어 놓으면, 자, 뭐냐면 묘는 인성이에요. 인성이기 때문에, 특히 정인이기 때문에 뭐다? 공부와 관련됐어요. 그래서 공부도 안정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이 원래는 병정 갈등이, 정화가 오면 병정 갈등으로
본인이 해야 될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화가 다행스럽게 이 편관과 합을 해요. 그래서 정임함 목으로 바뀌어요. 목은 또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물론 인성이 들어오면 이 학생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강해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엄청 강한데 나에게 힘을 주는 인성이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좀 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좋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화가 합을 해서 인성으로 바뀌긴 한데 이 편관을 극을 해버렸죠. 편관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흉신을 보는데 이걸 없앴으니까 운때 좋은 거고 이때도 인성으로 흘렀으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천간과 지간이 전부 뭘로 바뀌었다? 인성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공부에 대한 학업에 관한 좋은 공부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학생이 운이 바뀐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전과 다르게 공부에 대한 생각이 어떤 그 생각이 잡생각도 없이 공부가 잘 되는 운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세 병인대운 때 자 비견이 오고 인성이 오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본인이 지나치게 힘이 지금 왕해지고 있어요. 자 이때는 정말 자기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에다가 장작불을 지펴주니까 좋죠. 그런데 밑에가 뭐냐면 축토가 와요. 축토는 뭐냐면 진토와 더불어서 습토예요. 습토는 뭐다? 불의 기운을 설기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조열하고 뜨거운데 이것을 좀 물기 있는 토가 와가지고 내 기운을 빼주니까 나는 좋게 봅니다. 자 갑자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대운 때도 물론 자수가 오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으로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신자진 수국으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죠. 삼합으로 또는 좌우충도 해요. 그렇지만 신자진 3을 먼저 본다. 선, 후, 충. 그래서 합을 먼저 한다고 보면은 신자진 수국으로 흐르니까 굉장히 조열했던 사주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우적으로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차분해지고 뭔가 좀 명예도 있을 수 있다. 이 수는 이 본인에게 있어서 뭐냐면 명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갑자대운 때는 이 명예를 얻고 특히 갑목은 뭐냐면 이거는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두머리. 물론 사주에도 갑목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각기합토로 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각기합토에서 없어졌는데 이게 가면은 각기합토가 풀려요. 서로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풀리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갑목이 나와도 뭐 나쁠 건 없죠. 현재는. 그래서 이때도 괜찮다. 아마 이 47세 갑자대운 때도 운이 좋게 흐르고 이때도 괜찮고 이때는 이제 절반씩이긴 한데 오로지 이때는 이제 공부에 관한 게 될 것 같고 47세부터 되면은 개해대운과 임술 이 대운에 보면은 이때 수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가 오기 때문에 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뭐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게 흘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 사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27세 병인대운에서는 이제 이건 뭐냐면 이때 아마 이제 결혼을 하겠죠. 이때는 뭐냐면 본인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게 인성이 관을 치죠. 아니 인성이 화가 왕하고 식신으로 재성으로 좋아 보이나 지나치게 편관을 극하는 경우다. 뭐냐면 이게 화생토로 빠지죠. 목생화 화생토로 이게 빠지기 때문에 임수를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남편에게 좀 너그럽거나 좀 양보심이라든가 인내심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7세) 이야기했고요. 자, 47세 갑자대운 때도 이야기했고, 이때는 좀 아마 갑자을축이 이때쯤 굉장히 본인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자, 명예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신자진 삼합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7세 개해대운에는 일간을 극하고 지지에서 일간의 불인 사화충 다 사해충을 하죠. 사해충을 합니다. 사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병화를 끄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끄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수는
공중에 떠 있는 이슬과 같은 거고 병화는 하늘 태양이기 때문에 급이 다르죠. 이게 뜨긴 뜨지만 이 병화를 가리게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횟수가 오면은 이게 저기 관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대운에서는 일간을 극하고 지지에서는 일간의 뿌리인 사와 충을 하사 이게 좀 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저기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조심스럽게는 하지만 그래도 나빠 보이지 않고 본인에게 조우상으로 굉장히 좋다. 자, 임술 대운을 보면은 이때도 좋죠. 임수가 오면서 인호술 화국으로 이루죠. 그래서 화국이 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관운과 그 다음에 비견급적 오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사주가. 그 다음에 전공인데요. 자, 이 학생은 진로 전공 상담이 이제 공부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 화가 강하죠. 화가 강하죠. 자, 화가 강하는 거는 또 이제 목을 용신으로 쓴다 그랬죠. 목을 용신으로. 자, 목을 용신으로 쓰면은 목은 교육, 건축, 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 건축에는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포함 되겠죠. 이런 쪽도 맞을 것 같고, 자, 이 양반에게 있어서 이 학생에게 많은 것은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 학생들은 예컨대 이제 방송, 교육, 심리 이쪽이거든요. 문과라면 그런데 만약에 이과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도 괜찮아요. 컴퓨터 공학도 괜찮다. 화가 많다. 그러면은 컴퓨터 공학도 좋다. 이과 학생들한테는 문과라면 방송, 교육, 심리 이런 쪽이 좋은데 이과라면 컴퓨터 공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감명한 학생을 보면 옛날에 좀 되긴 했는데 그 감명한 학생을 보면 이 사주거든요. 이 사주인데 보면 비슷하죠. 비슷한데 보면 여기도 다 화예요. 다 사유축 근국도 이루죠. 그러니까 재성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 그런데 이 사주가 뭐냐면 컴퓨터 공학이에요. 컴퓨터 공학. 특히 이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 쪽에 약간 좀 이쪽에 적성이 잘 맞는다. 그래서 이런 쪽 분야는 거의 학교에서 A뿔 다 맞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성이 컴퓨터 공학 쪽에 굉장히 적성이 화가 발달된 사람들은 이과라면 컴퓨터 공학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이 학생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된다. 왜? 본인이 강하니까. 본인이 엄청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 사주 특징은 뭐다? 이 사주 특징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18살 여학생 여고생의 그 사주를 보면 일단 이 사주는 굉장히 화가 많고 조열하다. 그래서 이게 이 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강하다. 본인이 하늘의 태양 사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남은 관이 이거예요. 내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되는데 요거를 지켜줘야 되죠. 요거를 쳐버리려고 하면은 요게 쳐거든요. 이게 치거든요. 이것도 갑갑토해 가지고 치고 있어요. 임수를. 그러면 요걸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눌러줘야 되겠죠. 뭘로? 목으로. 그래서 요걸 눌러줄 수 있는 목과 관련된 직업이 뭐냐면 교육, 건축, 뭐 선생님이라든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 또는 뭐 디자인 뭐 이쪽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안 하고 본인이 화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이라든가 적성을 삼을 때는 본인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이걸 희망해서 이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주에 아주 많아서
이거를 직업으로 살 때는 이거는 뭐냐면 결과물이 좋아요. 결과가 있어요. 내가 사주에 갖고 있는 걸로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온 거고, 내가 사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없으면 갖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주 자체에 없다는 것은 나에게 적성이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문과 이과를 골라서 가는데, 만약에 이과를 골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컴퓨터공학도 괜찮다. 그리고 화려한 거, 그렇죠? 이런 쪽 괜찮고, 만약에 문과라면 방송, 교육, 심리.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수를 쓰겠다라고 하면 수는 해외 물류 유통인데, 이것보다는 화를 이용한 요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과라면 컴퓨터공학도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문과라면 방송, 교육, 심리 이런 쪽으로 나가도 괜찮겠다. 또는 이 간목, 목을 쓴다고 하면 뭐 교육, 건축, 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 이런 쪽에 그런 분야로 공부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18살 여고생의 진로에 관련된 상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